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게 뭐 성경 말씀 구절 이런 거보다도요, 그냥 이 트라우마를 깊이 파헤친다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제가 쭉 영상을 지금 제작해서 올리고 있는데, 마침 이 시리즈를 하면서 Good Will Hunting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실시간 기도회 때도 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 영화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이 영화를 좀 다뤄보자 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를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이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면서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제가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공짜 영화들이 많아요. 시간이 지나도 명작은 명작이고, 이번 시리즈를 하면서 좀 더 유념해서 시청해 보았습니다. 영화의 몇 장면과 그에 대한 저의 해석, 그리고 에피소드들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는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이 주인공 윌, 여러분 화면에 보이면 왼쪽에 로빈 윌리엄스와 매트 데이먼이라는 배우가 있죠. 주인공 윌, 매트 데이먼이 맡은 역할입니다. MIT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또 친구들과 공사판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MIT 수학 교수가 자신의 이 패컬티들과 푸는데 2년 걸린 수학적인 문제, 수학적 난제를 복도 칠판에 적어놨는데 윌이 청소하다 말고 그것을 풉니다. 수학 교수는 그것을 누가 풀었는지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찾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윌이 푸른 것을 확인을 했어요. 마침 그때 윌은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그동안 자신이 스스로 법조항과 판례를 공부하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갔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판사가 봐주지 않습니다. 5만 불인가의 벌금을 때려버립니다. 수학 교수가 윌을 찾아가서 내가 그 벌금 내줄 테니까, 너 빼줄 테니까 대신 2가지 조건을 딱 내겁니다. 물론 윌을 찾아가기 전에 이제 판사를 찾아가고 자기 신분을 이야기하고 뭔가 설득을 했겠죠. 그래서 어떠한 딜을 친 겁니다. 2가지 조건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나랑 같이 일을 하는 것이고, 또 2번째는 심리 상담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와 난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문제는 상담입니다. 이 윌이라는 아이, 그러니까 매트 데이먼이 맡은 그 역할, 그 윌이 상담가들을 가지고 놀고 막 농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 교수가 자신과 학교를 같이 다녔었던 이제 심리학 교수죠. 이제 이게 화면에 오른쪽에 나오는 로빈 윌리엄스. 여러분, 이 영화에서 이 로빈 윌리엄스가 아주 명대사를 치죠. It's not your fault. 장난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아주 치명적인 트라우마를 건드리고 또 해결하는,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매트 데이먼이 항상 마음에 갖고 있었을 이거는 내가 못나서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어떤 그러한 자책감이나 마음의 여러 응어리진 데들을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는 장면에서 이 장면이 나와요. 오른쪽에 이제 로빈 윌리엄스, 심리학 교수에게 상담을 맡깁니다. 이제 로빈 윌리엄스가 심리학 교수이자 상담가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 배역을. 자, 윌과 심리학 교수가 처음 만났을 때, 영화에서 이제 그 장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구실에 걸려있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풍랑이 부는 바다에서 배가 위태하게 떠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것을 보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심리학 교수의 죽은 부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때 화가 나서 윌의 목을 잡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면에서 윌이라는 등장인물이 수학 난제도 아주 쉽게 풀고 판례나 법률을 혼자 공부해서 변호사도 없이 자신을 스스로 변호할 만큼 머리가 뛰어나고 천재여도 그러한 지능으로 지식을 습득해도 이 공감 능력이라는 거, 이 공감 능력이 제로란 빵점이라는 거죠. 또 그런다고 해서 공감 능력을 갖거나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뛰어나서 스스로
법을 공부하고 판례를 뒤져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할 만큼의 머리, 또 수학 난제를 너무나 쉽게 풀 천재적 머리가 있어도 이런 공감 능력을 갖게 되거나 공감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형편없고 초라한 자아를 가리고 감추는 데 쓰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막 여러 가지로 이론적으로 가리고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뭔가를 알아서 막 떠들어대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핵심에 다가가고 사람을 이해하고 무언가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갈 때에도 이전에 동네에서 같이 술도 먹고 공사판에서 전전하고 싸움박질을 했던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영화의 스토리상 이제 이 윌이 하버드대를 다니는 어떠한 여학생을 꼬시게 되죠. 뭐 이제 친해지고 데이트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연인 사이가 되지만은 자신의 속내를 보이는 것이 자신을 오픈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막 형제를 물어봅니다. 근데도 동네 친구들만 보여주고 그 이상을 물으면 딴소리 하면서 가리고 감추는 것이죠. 어느 이상이 오픈되고 그 이상을 열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안 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연약한 것을 보이고 나눌 수 있을 때 친밀감이라는 것이 형성된다 라는 것입니다. 친밀감. 그래서 이 속옷을 서로 보일 수 있는 관계야말로 친밀감의 절정이라 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전제와 병든 설정에서 보이는 속옷과 알몸의 관계는 잘못이지만 그렇지 않는 건강하고 합법적인 관계에서 속옷을 보이고 알몸을 보일 수 있는 관계 가운데서 친밀감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친밀감을 나누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위를 알고 싶으니까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형제를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윌의 어떤 형제가 12명이 있다고 하면서 뭐 윌리, 빌리, 물리 뭐 이름을 쭉 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오픈을 하지 않고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 딱 거기까지만 보여줍니다. 자, 이 윌이라는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본인이 전혀 모르는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있어요. MIT 수학 교수에게 화를 내면서 수학 난제를 풀어놓은 어떤 그런 리포트 같은 종이 해법 종이 페이퍼 같은 거에다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불을 붙여가지고 담배에다가 불을 붙이면서 피우고 그 종이를 버리니까 그 종이는 여전히 타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수학 교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황급하게 달려오면서 황급히 불을 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윌이 나에겐 이건 너무나 쉬운 일이라 하면서 교수에게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자신의 재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신에게 있는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3자는 그것을 너무 열망합니다. 이 극 중에서 MIT 교수는 윌의 수학적 천재성을 너무너무 흠모합니다. 그러나 백날 노력해도 자신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아니, 본인 당사자도 여러분 그 등장인물이 MIT에서 수학 교수예요. MIT가 너무 아이비리그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서의 수학 교수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도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닐 텐데 그래도 나는 그 MIT 교수는 그래도 이제 저는요 나는이 아니죠. 이제 딱 원고에다가 나는이라고 썼네. 저는 그 MIT 교수는 정말 착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어머니 쪽 집안에요. 제 어머니 쪽 집안에 어머니 쪽 집안하고 연결된 사람이죠. 어머니 쪽 집안의 어떤 직계나
완전 관련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어머니 쪽 집안으로 관련해가지고 정말 머리가 천재인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천재예요. 진짜 천재. 여러분 진짜 천재는요 스스로 깨우칩니다. 스스로 깨우쳐요. 쓱 보고 알아요. 그냥 보면 압니다. 네. 선생이 필요 없어요. 뭐 선생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러한 선생도 굉장히 뛰어나야지 그 천재를 뭐 가르쳐 줄 수 있을 겁니다. 애지간한 사람은 필요 없어요. 오히려 방해만 됩니다. 스스로 깨우칩니다. 몇 시간을 고민하면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읽어도 이해가 될까 말까 한 것을 읽으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음악 들으면서 햄버거 먹으면서 해요. 어머니 쪽 집안 관련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이에요. 영어를 스스로 깨우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 제목은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굉장히 유명한 영어 학습책이 있습니다. 자세한 책 이름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수학으로 치면은 수학의 정석에 해당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책이겠네. 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책일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는 책입니다. 영상 보는 분 중에 영어 공부할 때 이 책으로 공부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책을 집필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어머니 쪽 집안에 관련된 분이 코치해줬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어떤 문장을 넣고 목차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거를 다 코칭을 해줬어요. 그 책 저자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땡땡 xx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데 그 천재분이 그 xxx가 책 쓸 때 내가 도와주고 코치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분은요,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지,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를 스스로 하찮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 미국으로 건너갔었고, 본인을 비롯해서 가족들을 대단히 고생시킨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책의 저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 XXX는요, XX 하니까 무슨 꼭 욕 같네요. 그리고 욕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제가 실명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뭐 땡땡땡이라고 합시다. 땡땡땡 씨는 진짜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공부했던, 그리고 현재 지금도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다 보거나 거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학으로 치면 수학의 정석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떼돈을 벌었어요. 건물 사고, 재단 세우고, 또 본인이 이사장이 되고, 가족 비즈니스 같이 되고, 지금도 뭐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약간 사담이지만은 누군가로 인해서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진짜 돈 벌게 해준다면요, 재정적 이득을 취하는데 큰 공헌을 했으면 여러분 말로만 고맙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나타내십시오. 부자들은 진짜 그렇게 합니다. 나 돈 벌게 해준 사람한테 그냥 인사치레하지 않아요. 제대로 성의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시를 받고 고마움을 받고 한 사람은 또 그런 돈 될 수 있는 소스나 정보나 어떠한 게 있으면은 또 알려주겠죠.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공치사만 딱 하고 뭐 하면은 뭐 그 상대방도 귀하게 알게 된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하겠어요? 그래서 걸뱅이들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부자들은 자기를 돈 벌게 해준 사람, 자기에게 재정적 유익을 준 사람한테 반드시 인사를 하고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걸뱅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차 좋은 인연들은 사라져요.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하게 되거나 가난에 머물게 됩니다. 약간 사담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MIT, 그러니까 극 중에 그 MIT 교수가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물론 이제 영화니까 극 중에서이지만 그래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게, 이 위를 이제 미국 정부의 회사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그리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뭐 MIT 수학 교수가 소개해주면서 가만히 있겠어요. 뭐 추천서를 써주든 백을 써주든 뭐 물심양면으로 애를 써주겠죠. 이거는 형식적인 인터뷰만 하고 자기만 성의를 보이면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나 인성이 문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고장나 있으면 고장나 있을수록 자신의 능력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 도매금에 넘깁니다. 헐값에 팔아 넘겨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영어책 출간에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족들과 고생하시던 중에 허망하게 죽게 됐다. 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허망하게 죽고 나서 정작 책으로 떼돈을 번 분이 무언가 고마움을 표시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아마 그 천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했을 듯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공항에 도착하면 막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를 하고 대접을 하고 뭐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책으로 그분이 십수년간 벌어들이고 가문 대대로 물려받는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 정도 성의 표시는 저는 모자르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의 사견은 그렇습니다. 자, 윌은 밥상을 다 차려주는데도 떠먹으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청소일 그리고 뭐 공사장에서 허드렛 일만 하려 합니다. 물론 뭐 청소일도 나름 의미가 있고 귀하겠지만 여러분 정작 자기 재능이 명확한데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세상에 그걸 안 써먹겠다고 고집을 부리려면 사람이 얼마나 망가져야 그게 가능을 할까요? 자신에게 있는 능력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나에게 없는 다른 사람의 것만 더 커 보이고 그리고 어떠한 설정된 세계에서 절대 나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 자신의 재능을 제값을 받아서 파는 게 아니라 막 도매금에 헐값에 넘겨도 본인 스스로가 내부에서 그것이 귀하다라는 생각도 안 하고 인식도 안 하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트라우마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보물이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엔 그게 보이는데 나는 그거를 갖고 싶어도 힘쓰고 애써도 그게 안 되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그 사람은 쓱 보면 다 알아요. 다른 사람은 너무나 그것을 열망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게 있는데도 귀한 줄도 모르고 도매금에 헐값에 넘기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사람이 굉장히 망가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 영화 장면에서 MIT 교수는 윌의 천재적인 능력은 반드시 이러하게 쓰여야만 한다라고 고집을 부려요. 그런데 심리학 교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는 윌이 결정해야 할 문제다. 강요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서로 둘이 막 옥신각신 맞받아치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 언성을 높이면서 막 맞받아치면서 싸우고 있는데 옥신각신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데 윌이 상담을 하러 갔다가 이제 문 밖에서 둘이 싸우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것을 엿듣게 되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윌이 그때부터 비로소 그 상담가 교수한테 마음을 제대로 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나의 재능이나 나의 어떠한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진짜 생각해 주는구나라는 진짜 본심을 본 거죠. 본심, 그 진심. 여러분, 관계에서 진심이 날아가면은 다 껍데기죠. 허상이죠. 자, 그리고 이제 It's not your fault. 굉장히 유명한 대사입니다. 명장면으로 꼽죠. 오른쪽 사진의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저러한 표정으로 It's not your fault. 계속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계속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윌이 양부모 집을 전전하면서 폭행당한 사진들이 자료가 넘어옵니다. 자기 친부한테 그리고 또 가정폭력이 심하니까 이 foster care 하면서 이제 어떤 그런 집들을 전전하는 심리학 교수도 동일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너 오늘 렌치로 맞을래? 스패너로 맞을래?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건 잠깐 이건 좀 딴 얘기인데
2000년도에 개봉한 이 제니퍼 로페즈라는 가수이자 배우가 주연을 한 더 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가 좀 무서운 영화긴 해요. 저도 이게 제 2000년도에 그때가 제가 밴쿠버에 어학연수를 갔었을 때 이거 제가 극장에서 봤거든요. 근데 극장에서 봤는데 밤에 잠이 좀 안 오더라고요. 근데 영화가 있는데 이게 영화 내용이 연쇄살인범이 사람을 납치는 해서 숨겨는 놨는데 연쇄살인범이 이제 말하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코마 상태로 들어갑니다. 찾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일정 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그 갇힌 유리방에 물이 자동적으로 나와서 납치된 사람이 익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막 부랴부랴 급하게 연쇄살인범을 큰 병원에 데려다가 어떠한 기계에다가 딱 맡깁니다. 근데 이 기계가 이제 이게 어떤 설정이죠. 흥미로운 설정이에요. 그 기계를 통해서 사람의 내면으로 무의식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끔 개발된 기계예요. 그래서 그 기계를 통해 이제 정신과 의사, 이제 제니퍼 로페즈가 그 역할을 맡았죠. 정신과 의사가 이제 연쇄살인범의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서 어떤 단서를 찾고 뭐 인지를 구한다는 설정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도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그 연쇄살인범이 어릴 때 어떠한 잘못된 종교 단체에서 물에 침례를 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친부한테 뭐 친부인지 개부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신의 아버지한테 막 벨트로 혹독하게 매질을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 가정폭력이 남기는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은 어릴 때 안전가옥이 되어 주어야 하는 부모가 오히려 안전가옥이 아니라 아이를 내면 세계를, 무의식 세계를 완전히 망치는 그러한 어떤 학대 내지는 폭력에 노출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생채기를 남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제 It's not your fault 그러면서 계속 다가오는 장면이 있어요. 명장면으로 꼽습니다. 처음에는 I know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니고 진짜 눈을 마주 보면서 하니까는 이제 윌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수를 끌어안고 막 꺼이 우는 장면이 나오죠. 어떤 해방감을 맛보긴 했을 듯 싶습니다. 자, 이 안전가옥이 어른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관계에서 행복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가 마지막에 뭐 이제 그 외에도 여러 명장면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친구들 중에 하나, 이제 벤 애플릭 배우죠. 벤 애플릭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 너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걸 갖고 있다. 우리가 같이 일 가려고 널 찾으러 갔을 때 네가 집에서 반응을 안 할 때 얘가 어디를 갔겠구나, 떠났겠구나. 더 이제 그런 거를 상상할 때 난 기분이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뭐 이거를 영어 자막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봐가지고 이제 한국말 대사로 좀 잘 바꾸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화 장면에서 이 로빈 윌리엄스, 그러니까 심리학 교수는 어떤 상처가 있냐면은 자기 아내를 잃었어요. 근데 아내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그 날이 뭐 굉장히 역사적으로 회자가 되는 월드 시리즈 뭐 결승인가? 하여간에 역사의 회자가 되는 그런 경기 티켓이 있었는데 마침 그날 바에서 자기 여자친구가 이제 부인이 될 사람을 딱 들어오는 거를 보면서 뭐 원래 표 가기로 한 거는 다 친구들한테 넘기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얘기를 했던 거를 이제 윌이 기억을 하고 이제 윌이 그 여자친구 하버드 다니는 여자친구가 캘리포니아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자기가 상처를 굉장히 줬어요. 그래서 그 상처 준 여자친구한테 찾아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장면에 저 교수가 그래요. 이제 웃으면서 그러죠. I son of a bitch stole my line. 딱 그러면서 끝납니다. 진짜 내 거 카피해서 내가 따라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이제 영화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윌처럼 이렇게 부각되어지는 수학적인 천재적인 두뇌나 머리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런 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해가지고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고유의 기능, 고유의 천재성들을 부여하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스스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너무 도매금에 넘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도매금에 넘기면 넘길수록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거는 그 사람의 극심한 아픔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실살의 이야기를, 실제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죠. 부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원석과 그런 빛나는 어떤 보석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행복하고 또 기쁨 가운데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